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자, 반도체 관련된 기업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2월 15일 파두 데일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제가 그 파두 매출 공시가 이제 뜨면서 긴급하게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공시와 관련된 내용, 표면적인 내용밖에는 이제 소개는 못 드렸었고,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,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 생각과 같이 한번 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,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4분기 실적이 44억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매출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자가 한 225억, 영업이익 적자가 225억 정도 났는데 다소 크게 그 폭이 이제 좀 커졌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적자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최소 매출액은 얼마 정도 나오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제가 영상을 5시, 이제 오후 5시 30분 정도 촬영을 하고 나서 마지막 두 호가 거래에서 한 7%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, 오늘 장 시작을 하면서 한 4%, 마이너스 4% 시작했다가 한 6%까지 빠졌고, 종가는 한 마이너스 4%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보시게 되면 어제 상승분 어제 시가 대비해서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어제 시가보다는 높은 가격에 마무리를 했었고, 저는 2만 원 이상 정도만 좀 지켜줘도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제 그래도 예상했다시피 갭 하락 시작하고 보합까지는 뭐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분을 다시 만회를 하면서 장 마감을 했으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와 동일한 입장이다 생각이다. 어저께 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차트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저께 매출액이 44억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계속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 저도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, 이 부분은 그 이제 지난 3분기 그 분기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, 이제 SSD 5세대 제품이죠.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메타로 발주서가 접수되었고 최초 양산 주문 내역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, 이 부분이 이제 납기가 10월 31일, 그러니까 10월, 11월, 12월 4분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, 그 금액이 2610 달러가 아니고 단위가 이제 천이니까 260만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. 자, 그 금액을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은 2600 그다음에 곱하기 1000, 그리고 달러를 135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5억 정도 나옵니다. 35억. 그러니까 이제 기존 3세대 SSD 컨트롤러 제품이 아닌 이제 신규로 5세대에 대한 이 컨트롤러에 대한 발주의 실적이 반영되었을 거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44억에서 35억이니까 지금 9억 정도가 비죠. 이 9억이 뭘까 또 고민을 많이를 해봤었는데, 기존의 메타와 이제 3세대 컨트롤러가 끊기면서 하이닉스 쪽에 SSD 모듈 제품만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게 언제였었냐면 23년도 2분기
그리고 3분기 때 이제 컨트롤러가 공급이 안 되고 SSD 모듈만 공급이 되었었는데 그때 파도 매출액이 얼마 정도였었냐면 여기는 2분기 때는 6천만 원, 그리고 3분기 때는 한 3억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이 9억 중에 한 4, 5억 정도는 SSD와 관련해서 매출이 났을 것 같고 나머지 한 4, 5억 정도가 3세대 쪽에서 기존에 그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던 3세대에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좀 요거는 내피셜이긴 한데 수치로 봤을 때는 나올 만한 데가 여기밖에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. 1차적으로 비중이 제일 큰 거는 이제 5세대 발주가 났을 거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SSD 모듈 2분기, 3분기 때 실적 그리고 남는 실적은 3세대 기존에 이제 메타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켰던 그 부분이 아주 극소량으로 다시 한번 발주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 봤습니다. 자, 어저께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오늘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좀 표시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그리고 24년도 전체 실적을 나타내는 거고 첫 번째로는 이제 매출액이 있을 거고 이 매출액에 대한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판관비 판매와 관리 유지할 때 사용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영업이익의 적자 난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이 판관비 중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경상 연구 개발비를 이렇게 따로 좀 빼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판관비 안에 경상 연구 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전에 1분기, 2분기,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는 판관비 금액이 되게 거의 한 170억 정도 해서 계속 꾸준하게 정도 사용이 되었었고 그 금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연구 개발비로 거의 약 한 75% 정도는 매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1분기 때도 한 140억,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110억, 3분기 때도 한 110억 정도 이제 사용을 했었었고 4분기도 좀 비슷하게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좀 더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? 왜냐면 어제 공시 내용에서도 이 영업 이익이 적자가 이제 올라간 부분이 연구 개발비랑 판관비 증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판관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연구 개발비 쪽일 거고 이 연구 개발비가 이제 늘었다는 것은 실적이 이제 이때 줄게 되면서 인력들을 좀 더 보충을 하면서 5세대나 그 다음에 CXL 이쪽으로 인력을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상용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이 225억 중에 거의 한 80% 정도는 한 150억에서 한 160억 정도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고 IR 자료가 나와야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IR 자료가 나중에 공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두 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44억 매출은 어디서 났을까?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3분기 공시 자료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한 35억 정도는 SSD 5세대 메타 쪽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을 거다라는 점.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그냥 요거는 이제 저의 생각 추측입니다. 이제 추측인 거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내용은 IR 자료나 그런 부분 다른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들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 금액은 기존에 이제 SSD 모듈 SK로 납품하던 그 정도 금액,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기존에 이제 3세대가 다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.
그러한 기대감 하나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자가 발생한 대부분 차지하는 금액 비용은 연구 개발비 비용이다. 그러니까 파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계속해서 방향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결국엔 좀 제일 궁금하실 텐데,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최소 매출액은 얼마일까? 이 부분일 텐데,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, 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나오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, 파두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, 파두가 매출액을 얼마로 예상을 했었냐면 23년 매출액을 1200억을 생각을 하고 이제 상장을 했었고, 그 시장에서 평가해준 금액이 공모가 가격이 되겠죠. 그때가 31,000원으로 시장에 형성이 되었다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한 분기로 봤을 때는 나누기 한 300억 정도인데, 300억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수준으로 되어야지 공모가 가격으로 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메타에서 실적 잡았던 이 300억 이제 기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은, 22년도 4분기 그때 매출액이 한 24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거든요. 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한 300억 정도 기준을 잡았고,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,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이 300억에서 이제 이게 기존 3세대 이제 제품이 다시 매출이 발생을 하고, 플러스 이제 앞서 봤던 5세대 플러스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 3만 원까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거기와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왜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, 이 3만 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확약 물량들 한 70, 아직 뭐 이제 정확하게는 물량이 파악이 안 된대야. 그래도 한 7, 80만 주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이 공모가 가격 이제 31,000원 정도니까 3만 원 정도 되면은 한 70만 주가 또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거기서 약간 통곡의 벽처럼 저항대가 형성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그 가격까지만 올라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시장 분위기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분위기에 따라서 바로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,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다. 이 부분은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바뀌면 바뀐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00억이라고 한다면, 최소한 올해 한 4월, 5월 뭐 이제 그때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고, 여름 돼서 한 7월, 8월 돼야지 2분기 발표될 텐데, 제 생각에는 정말 빨라도 2분기 발표할 때 뭔가 그러한 이제 좀 매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, 그래도 지금부터 한 5, 6개월은 조금 더 좀 기다리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생각을 해 봅니다. 물론 중간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, 그런 이벤트가 없고 이 상황에서 흘러갔을 때의 저의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, 그 부분은 그냥 한번 참조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저도 영상을 이것저것 자료를 좀 취합을 하면서 좀 헷갈린 부분도 있었는데, 혹시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,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영상 때 정정 말씀 또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, 오늘 내용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관련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